안녕하세요. 독일실관 20강이죠. 6월의 을목이다. 6월의 을목. 6월은 백로 그리고 이제 추분이 있죠. 추분이다. 양력으로 9월 뭐 한 8일 정도, 9일 이렇게 나오고, 추분은 양력으로 9월 15일 뒤니까 20일 정도 이렇게 이제 추분이 들어오겠죠. 백로는 이슬이 이제 하얗게 된다는 뜻. 추분은 밤과 낮의 길이가 똑같다는 뜻이죠. 그래서 백로에서 추분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추분절기는 좀 추워져요. 그래서 추분이 지나면서 양력 9월 20일께가 지나면서는 어떻게 해요? 밤하고 낮의 길이 중에서 밤의 길이가 낮의 길이보다 길어진다. 그러면 차가워지겠죠. 그래서 이슬이 좀 차가워지는 그 서리가 내릴 조짐이 보인다. 주분점 이후로는요. 때문에 백로까지는 아직까지 날씨가 춥지 않으니까 개수로서 서균화 개수고 병화를 쓰면 되는데, 추분 이후로는 병화를 먼저 쓰고 개수를 쓴다 그러면은 좋겠죠. 그래서 춘분과 주분 이후에 좀 구분을 해 보시고, 이 사주는 6월에 을목인데 신금이 떴죠. 7살격이다. 거기다가 재생살하니까 재살이 강한 사주인데, 가만히 보니까 취지가 온통 건국이죠. 진유합금, 유축합금, 유축합금 이렇게. 그래서 을목 입장에서는 지지에 연월 일시에 뿌리가 전혀 없네요. 뿌리가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이제 진토에 을목이 있죠. 을목이 있는데 섭신 을목이 있고, 그죠? 그래서 이 을목 보고 내 좀 도와줘 그러니까 나는 위에 절지 앉아 있어 가지고 내 죽겠다. 그래서 을목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진중에 있는 을목은 진의 또 양인이기 때문에 음양인이죠. 그래서 뿌리를 내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진유합금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진유합금이 어떤 금이냐? 진유합금 되면은 진중에 있는 을목, 진중에 있는 개수가 죽는다. 그래서 진유합금은 을개가 죽는 합이에요. 진에서 을목이 지상간에서 유를 만나게 되면 절지되어서 절단되죠. 그리고 개수가 유금을 만나니까 이거는 병지가 되죠. 그래서 절지 병지 들어가지고 수가 목이 죽는 것이 진유합이다. 때문에 이 사주에서는 진중 을목 논하지 마라 말이에요. 죽었다야. 그래서 을목은 근을 내릴 수가 없다. 본래는 이제 육합이라고 하면은 육합 중에서 이제 생합을 진유합이라고 해서 토생금 되는 합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육합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육합을 하더라도 화오행으로 변하지는 않죠. 그 진유합을 해서 금의 기운으로 완전히 이렇게 변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 그래서 진토로서의 본래 오행 속성, 그리고 유금으로서의 본래 원래 속성을 유지하면서 두 기운이 겹쳐져 있는 오버랩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원칙론이고, 이렇게 사주에 온통 금의 일색이면은 이 진토가 진유합금에서 금의 기운을 띈다고 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주는 일간이 묵은 뿌리가 없는 가운데에 지지에 삼합, 방합 또는 육합으로 인해서 온통 금의 국을 이루었고, 그게 대표적인 와한 기운이 정관으로 이렇게 떴기 때문에 종살격으로 금을 격이자 용신으로 본다. 원래 종격이 지지의 삼합, 방합, 육합으로 중심 세력을 이루고, 그리고 그 중심 되는 기운이 정관에 투출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중심되는 왕신을 극하거나 제어하는 다른 기운이 없을 때는 종격을 의심해라. 종격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이제 종격으로 되겠는데, 이 종격이 되게 되면 이 을목 이런 건 필요 없죠. 이는 없어져야 되는 쪽이고, 진유합이 돼가지고 이렇게 진중 을목에도 뿌리가 내리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다행이죠. 그래서 사주가 이 정도면 깔끔합니다. 그죠? 순종격에 가깝죠. 그리고 사주에 화가 없는 것도 좋은 일이고, 때문에 이 왕신인 금을 중심으로 해서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왕신과 순세하는 기운은 좋게 보죠. 즉 왕신을 극하는 목의 기운이나 또는 화의 기운은 대용하고 왕신에 배신하지 않는 왕신을 생해주는 관살이니까 재성운이라든가 또는 관살에서 인성운이라든가 이런 운들은 좋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또 인성을 생각하게 되면 일간이 생각하기 때문에 대개 정한운을 좋게 쓰지요. 이런 것들을 이제 종살격인데 기명이라 그래가지고 내 명을 이렇게 버린다. 그래서 기명, 내 명을 버리고 살을 따른다 해서 기명 종살격 이렇게도 버린다. 그럼 나는 뭐다? 목이 아니고 나는 금의 기운으로 쓴다. 이런 것들을 일간 대행격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일간 나는 을목인데 을목으로 안 쓰고 대행해서 신금을 일간으로 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주에서는 대용하게 화운이 오면은 작살 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종격이 대운이 순조로우면은 대귀하지만 크게 귀하게 되지만 대운이 돕지 않으면은 그야말로 죽음을 면치 못한다. 을일주가 금왕절에 태어나서 간지에 금토가 많으니까 음간이 종세하면 기뻐한다. 음간이 종세한다는 것은 적천수에 보면은요. 양간은 종기 부종세라는 말이 있고 음간은 종세 부정의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부정의 예. 그래서 양간 갑병무경이면 그의 순수한 길을 따르고 종체 많은 세력을 따르지 않는 데 비해서 음간들은 종세 세력을 많이 따르고 본인의 가지고 있는 의를 따르지 않는다. 예, 그래서 음간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종을 잘 한다는 의미인데 뭐 양간이든 음간이든 상대적인 차이인데 불이 없고 왕신으로 몰려가면은 종할 수밖에 없어요. 양간이라고 무조건 종 안 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때문에 종세함을 기뻐한다. 아군은 뭐 50명인데 적군이 5,000명이면은 투항하는 게 좋겠죠. 도저히 대적할 기운이 없다. 을목이 용신이 도지 못하고 도리어 병이 되니까 날아가야 되죠. 30세 이전에 살을 도와서 좋았다. 경신 좋죠. 기토, 미토도 여기서는 지금 그 토의 본기가 투출되어서 왔고 또 전반적인 일지하고의 그 형충을 크게 치우지 않고 들어오기 때문에 토생금하고 들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난하고 30세 이후부터 해서 오운, 정, 사, 병까지 금을 극해서 재난에 대한 재변이 많았으며 을묘는 대흉할 것이다. 을묘가 오게 되면 어떻게 왕신을 천충지충하죠. 그래서 을신충, 정청격, 묘충, 청격, 지충, 천충지충으로 해서 왕신을 치고 도르죠. 이는 목하면 안 되는데 지가 목인 줄 알고 이 거대한 금에다가 계란으로 바위를 치니까 왕신은 대발하고 그리고 쇠신은 죽을 것이다. 그래서 을묘 대운에 대용하다. 자, 다음 사주는 역시 6월의 을목인데요. 신금이 확실히 천간에 떴죠. 그렇기 때문에 신유, 사유합, 그래서 칠살이 굉장히 무섭다. 사주의 우리 용신을 볼 때 물론 뭐 병약도 보고 조후도 보고 또 부억도 보고 합니다만은 항상 이제 격국 용신을 염두에 두고 사주를 관찰해야 되겠죠. 근데 격국은 이제 사정격과 길격과 사흉격으로 나눠서 이제 기본적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사흉격, 흉격에는 잠시만요, 좀 적어볼까요? 사길격, 사흉격, 좀 괜찮은 격과 좀 덜 괜찮은 격이 있는데 이 격 자체가 좋다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사흉격도 얼마든지 제화가 잘 되면 좋게 귀하게 쓸 수가 있고 사길격도 사주가 패착이 되게 되면 파격이 되게 되면 길한 성분을 발휘할 수가 없다. 길격에는 재관인식이 있죠. 그래서 제격, 관격, 인수격, 그리고 식신격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격에게는 편정제를 따지지 않아요. 정제, 편제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인수에도 과거에는 편인을 좋지 않게 봤는데 그냥 정편, 정제, 정인이라든가 편인을 굳이 따지지 않는다. 관은 정관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식신은 상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식신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제격이나 관격, 인수격, 식신격은 좋은 격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생해 주거나 또는 설해 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순세라 순세해서 역하지 마라. 제가 좀 많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제를 치고 있는 건 좋은 건 아니죠. 관도 마찬가지고. 근데 흉격은 살상급입니다. 살격, 상관격, 급제격. 그리고 급인 양인격, 양인격. 과거에는 이 인을 갖다가 편인으로 보았는데 그 양인으로 보세요. 그래서 편관칠살은 어쨌든 간에 재화해서 써야 되죠. 그래서 살격, 상관격, 급제격, 양인격들은 좀 흉포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주들은 제어해서 써야 된다. 그래서 좀 극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제 역용한다. 여기서는 순세하지 않고 역용해서 쓴다. 살격은 칠살격이니까 식신으로 제살하든가 또는 이제 살인 상생을 해야 되고요. 특히 상관격도 일간을 되게 설기 누기시키고 해서 상관은 인성으로서 폐인을 해서 눌러가 써야 되고요. 급제격은 도둑놈이니까 그죠? 관성이 있어가지고 급제를 제어해야 재성을 보호하겠죠. 양격도 마찬가지예요. 양격도 그야말로 날이 들어가 있는 흉포한 격이 있으니까 편관으로서 반드시 양인노살 이런 식으로 양인인이 뭐 노살 이런 식으로 양인격에서는 관살이 이렇게 눌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주를 볼 때 길격은 이제 놔두고요. 이 흉격에 있어 가지고 사흉격만큼은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칠살격, 상관격, 양인격, 그죠? 칠살격, 상관격, 양인격, 급제격까지 급제가 양이니까 이 격들은 항상 염두에 두시고 비상배를 올려야 됩니다. 이런 격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격들을 우선적으로 제어해서 컨트롤을 해서 이 격의 흉포성을 제어해 놓고 다른 이제 중하를 살피든가 해야 된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격국 공부도 해야 되는 거죠. 자, 말이 좀 길었고 이 사주에서는 그래서 칠살이라는 격이 떴죠. 그래서 이 칠살이 일간에게서는 굉장히 이전체화로 치고 도르죠. 때문에 나로서는 당혹스러운데 재화삼법 1번 식신제살 실력 행사하는 거죠. 2번 살인상생 안 싸우고 꼬셔보는 거죠. 세 번째 양인합살 가족관계를 맺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정화로서 이렇게 식신제사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금생수 수생목해서 2번 살인상생을 할 것이냐 고민되죠. 순서를 해야 됩니다. 식신제사를 해야 돼요. 돌아가야 필요가 없다. 바로바로 세가를 해야 된다. 왜? 사주는 시급한 걸 용신을 취합니다. 용신은 시급하고 기묘하고 즉시 쓸 수 있는 것을 용신으로 우선 취한다. 신금이라는 것은 호환마마 그리고 질병 코로나인데 나한테 이렇게 만약에 짝두처럼 치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언제 술을 먹여가지고 보약 먹여가지고 십전대보탕 몸에 영양제 먹고 해서 몸을 강화시키겠어요. 그러다가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바로 쓸 게 있는 게 있으면은 총력전으로 일단은 수술을 해서 이 암덩어리를 제거해보자. 코로나를 그야말로 퇴치해보자. 그래서 이 정화를 써야 되는데 용신으로 쓰려고 그러면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화가 힘이 없다. 이렇게 다행히 사화에 그래도 왕직근을 가지고 있어서 반합은 되더라도 반합이 되더라도 본래의 오행 기운은 유지를 하거든요. 근데 용신이 허약하지. 그래도 정화를 쓸 수가 있다. 또 좀 포괄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해중 간목에도 간목맹화가 있다. 자,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정화로서 식신제사를 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칠살격이 형성되게 되면 많고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일단 살을 먼저 처리를 해주는 우선 긴급 하게 살을 제어해주는 글자로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또 6월에 여기서는 뭐 추분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을에 코스모스가 뭐 물 주면 좋겠어요. 오히려 썩지. 그러니까 어떻게 조후적인 측면에서도 정화로서 이 서리들에 대한
이제 뭐 백로 추분, 그죠? 이 차가운 서리에 대해서 을목이니까 뭐 비닐하우스를 덮어 씌워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기불을 켜가지고 온난케 해줘야 되겠죠. 이런 걸 뭐라 그런다? 식신 제살이라고 한다. 식신으로서 살을 컨트롤한다. 정화로서 신금을 제어한다. 죽인다는 뜻이 아니고 컨트롤해서 제해서 쓴다는 이야기예요. 제한다. 영어로는 컨트롤. 을일주가 주분 말에 태어나서 사유, 금국에, 그리고 신금 7살이 따단 뜯다. 신약이지만 지지에 2개의 해수가 있고 천간 기해수가 살인이 상생인데, 추절, 가을에 금수가 냉함으로 사화에 뿌리가 있는 정화로서 용신을 쓴다. 이 말이죠. 그쪽으로도 정화가 필요하다. 경신운부터 해서 가세가 빈하여, 당연히 금이 병인데 또 금이 오게 되면 난리죠. 그래서 이 사람은 수가 이렇게 병에 해당되고 또 월지에 관살이 있기 때문에 성장기에 부모의 혜택을 받지 못했고, 또 인성이 병이기 때문에 오히려 수다 부목되는 그런 형상이라서 부모운과 또 학업운이 좋지가 않다. 그래서 학력이 부족하나 기미운 이후로 남방운에 자력으로 성가해서 이항에서 부자가 되었다. 딱 19세부터 해서 이 재파인이 들어오죠. 그래서 이 인성이 되는 수의 기운들을 제거하면서 지지에는 화가 정화에 근이 돼 주니까 식신생재하고 그야말로 이 또 평관에 이 가난하고 거칠고 힘든 이 그죠 환경들을 개선을 하겠죠. 일자를 두면 추목이 약지이기 때문이다. 자식이 근데 한 명밖에 없는 것은 가을나무라서 내가 좀 힘이 없다. 진운에 무자년에 상배하였는 바, 진운에 이제 처를 잃었네요. 이 사람 처가 누굽니까? 처는 일단은 이제 사중의 무토를 이렇게 처로 볼 수 있는데요. 진운이 오게 되면 진이 역시 이제 진은 수의 기운에 가깝고 진유합 이렇게 하죠. 진유합하면 육합이죠. 육합. 예. 그래서 진유합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 육합의 기운이 이렇게 합으로 이제 유인되면서 사해충이 발생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한박 선생님 같은 경우는 빼기 관법, 뭐 관법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시는데, 더하기 관법, 빼기 관법. 그래서 여기 사주에서 유를 갖다가 진유합으로 쏙 빼니까 이게 떨어져 있는 원충에 있던 사해충이 발생한다. 사해충이 발생하게 되면 사중에 있는 무토 재성처가 뜨는데 재성처가 무게 합거되어서 사라졌다.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안녕히 가세요 됐다. 그것이 언제다? 무자년이다. 그것 또한. 그래서 역시나 물이 잡아갔네요. 무토가 떴네요. 그죠? 상배하였는 바 용신과 희신이 상하기 때문이다. 당연하죠. 그리고 자진수국이 되게 되면 화도 문제가 되죠. 용신. 그죠? 또한 무게 합거가 되고 사화, 뿌리가 사해충을 당하니까, 뿌리가 상하니까 정화도 상하고, 화중이니까 토 죽고, 출중되어 있는 개고 충출되어 있는 무토가 무게 합거되고, 일지가 진의 원진 기문으로 오니까 애통할 따름이다. 나는 그 말이죠. 그래서 남방 20년 이제 화운은 좋겠죠. 20년은 건강하고 그 다음에 개운의 임자년 10월에 이 사람이 뿌리가 끊어져서 영세하였다. 돌아가셨다. 개축운에 가셨네요. 개축운에. 뭐 정계충 그리고 사유축금이 되잖아요. 예. 생지는 왕지나 또는 묘지 만나면 죽는다. 사화는 유나 그리고 축을 만나면 죽는다. 그래서 불 꺼졌다요. 지지가 꺼지니까 정관도 꺼지죠. 식신은 뭐다? 나의 밥숟가락, 나의 건강, 나의 진로, 나의 광명, 그죠? 이런 것들이 다 꺼져 버렸다. 안녕히 가세요.